역전세에 딱 걸리잖아요. 세입자가 매일 전화 와. 내 인생 책임져. 돈이고 뭐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던져버리는 거야. 이게 진짜 이거는 희소식이라기보다는 막 화가 나는 거야. 최근에 이제 분양권 전매에 대한 부분도 규제를 풀었고 또 13 대책 때 아파트나 주택에 관련된 규제도 풀었고 근데 상대적으로 이런 규제를 다른 부동산 종류 중에서 주택이나 분양권은 규제 완화가 많이 됐어요. 한데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간 규제 완화가 제대로 된 게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규제 완화에서는 좀 역차별을 받았었는데 큰 문제가 됐었던 게 뭐냐면 오피스텔 대출을 1억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 내가 새로 이번에 아파트가 이제 싸니까 샀단 말이에요. 근데 아파트도 현금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대출 받으려고 갔더니 이 오피스텔이 1억이 대출이 있다고 DSR을 막 한 2, 3억 깎아버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아파트 대출을 3억을 못 받는 거야. 아, 그쵸. 총부채 상환 비율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피스텔 이게 왜냐면 8년 만기로 계산하니까 30년 만기보다 훨씬 더 많이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소득 대비 갚아야 되니까 갚아야 되는 돈이 엄청나게 불어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오피스텔들 한 금매로 던지기 시작한 거야. 그 오피스텔 맞아요. 인기가 완전히 폭락을 해버린 거야.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지금 질질 끌다가 오피스텔 만기를 8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아파트 30년 만기에 비해서는 대출 금액을 훨씬 적게 받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4월 24일 이후부터는 아파트와 동일하게 적용을 할 테니까 그러면 아파트 대출 받을 수 있을 만큼 오피스텔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이제 요번에 금융위원회에서 이걸 이제 4월 24일 날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제서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거는 희소식이라기보다는 막 화가 나는 이 오피스텔 보유자들은 화가 나는 일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있던 사람들도 던지는 투매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래량을 한번 보게 되면은 거의 역대 최소입니다. 지금 이 2023년까지의 거래량을 보면 이 곡선도 보면 우하향으로 완전 떨어졌죠. 최근에 한 4,000건 정도로 그냥 역대 최소의 거래량을 기록하고 또 당연히 거래량들이 이런 상황이 돼 있다 보니까 오피스텔 가격들도 지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20%에서 한 25%까지는 빠지게 됐더라고요. 최근에 위례신도시에 있는 뭐 GL 같은 경우도 가격이 거의 한 6억 이상 하락을 했고 또 좀 저렴했다라고 하는 뭐 청라나 이런 지역도 뭐 3억 5천 하던 게 2억 5천 한 1억 가까이 가격이 이제 빠지게 되다 보니까 거래량 감소, 가격 하락까지 이제 동반해서 나타나게 된 거죠. 대충 몇 퍼센트 나와요? 매매값이 높았던 상황에서는 수익률이 안 나왔는데 지금 거의 4, 5%대 이제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지도를 열면은 제가 보여주고 싶은 데가 되게 많은데 지금 뭐 라이브 관계상 아, 네. 지도를 제가 열어서 이제 보여드릴 순 없을 것 같고 제가 나중에 세미나 때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도심이라든지 몇몇 용산이라든지 몇몇 지역은 월세가 정말 많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100만 원에 월세 나던 지역이 이제 160만 원을 놓더라고요. 60%. 네, 그리고 120에 월세를 놓던 데가 200만 원까지 놓는 데가 있어요. 오피스텔. 오피스텔도 보통 원룸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투룸 쪽 같은 경우가 월세 굉장히 높게 놓습니다. 희소해서 그래요. 네, 희소해서. 그래서 원룸은 공급량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맞아요. 투룸은 공급량이 없는데 옛날에 이 투룸들이 전세가 굉장히 높게 나갔어요. 네. 근데 이 빌라 왕 이놈의 시기 때문에 빌라 사기꾼, 빌라 왕 이놈의 시기 때문에 빌라 왕 이놈의 시기에 난 더 좋아. 빌라 사기꾼보다 빌라 왕 이놈의 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 전세를 안 들어가니까 월세를 내가 200을 주는 것보다 융자를 받아서 전세를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죠. 사람들이 전세를 안 들어가고 그냥 200만 원 월세를 내겠다고 해서 월세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차익이 좋은 잘 지은 오피스텔들. 네네. 그러니까 근데 얘네가 매매가가 이게 원래 한 6억 정도 5억하고 5천까지 매매가가 갔어요. 6억까지 뛰었었거든요. 네. 요게 매매가는 4억대로 떨어졌어요. 2억 가까이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월세는 200인데 매매가는 4억 한 2, 3천 새 오피스텔인데. 그러니까 요 정도니까 야 이게 보증금 한 2천에 200 정도 받으니까 수익률이 한 6.5% 나오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6.5%.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 제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200만 원 받는 월세로 오피스텔 어떻게 4억에 던지겠어요? 그것도 새 거고 되게 잘 지어놓은 거. 그러니까요. 하이엔드 오피스텔인데 이런 걸 싸게 던지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이 DSR이 걸리다 보니까 내가 저쪽 가서 청약을 받거나 아파트를 받으면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아. 근데 얘한테 지금 발목이 월세고 나오면 뭐 필요 없는 거야. 저기에 막 차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에 가려고 이걸 막 던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좀 안전한 거 원하시는 분들이나 월세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가서 이런 거 하나씩 받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왜냐면 이게 DSR이 풀려서 이것도 저것도 해서 만약에 대출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내가 이거 급하게 여기 똑같아. 역전세처럼. 네. 옛날에 우리가 영끌하신 분들이라든지 역전세에 걸리신 분들이 대단지에 뭐 송파 헬리오시티를 막 35% 싸게 던졌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쵸. 20%도 금매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35%까지 던졌던 분들이 누구냐? 영끌, 힘들었던 분. 역전세. 네. 역전세 딱 걸리잖아요. 세입자가 매일 전화 와. 내 인생 책임져. 돈이고 뭐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던져버리는 거야. 조금만 6개월만 기다렸으면 됐는데 세입자분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기에 걸리신 물건들이 이제 오피스텔 쪽으로 전달된 거고 이게 어떻게든 정부에서 이게 DSR도 그렇고 이제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들이 살 수 있게끔 이제 하나씩 풀어주게 될 거예요. 이제 주택수에 포함 빼는 것도 그렇고, 혜택도 주고. 양도세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점점 이제 똑같아 아파트처럼 급하게 팔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걸리고 좀 또 건설사들도 오피스텔이 분양이 안 되니까 최소 20% 정도 할인 분양해요. 그렇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2년, 3년 후에 짓기 때문에 네. 사실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거의 같은. 물론 나중에 전세가 그만큼 나갈지 모르겠지만 반전세를 놔도 되고. 예. 내가 지금은 DSR 안 걸리니까 융자 받아서 월세 받아도 수익률이 5에서 6%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약간 활용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 근데 이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큰일 나죠. 이 오피스텔을 사실 때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저희 이 오피스텔도 굉장히 우리 이제 옥석 가리기가 반드시 이제 필요합니다. 오피스텔 보면 저도 이제 강남이라든지 도심이라든지 여의도나 이런 지역들하고 다른 신도시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오피스텔을 제가 많이 좀 경험을 해보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 오피스텔은 딱 오르는 곳들만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징을 좀 정리를 해서 좀 보여드리면 강남에 있는 테헤란로나 그다음에 도심에 있는 종로나 시청 광화문처럼 이런 대규모에 있는 업무타운 이 업무타운 입지 안에 꼭 첫 번째로 그 입지 안에를 꼭 선정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지역에서 그 오피스텔 주변에 이런 슬슬권이라고 하죠. 편의상업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내가 슬리퍼를 신고도 가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주변에 뭐 문화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모두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잘 돼 있는 곳 이걸 선택을 하시고 세 번째로는 일단 시장 안에 전체 오피스텔 시장 규모에서 원룸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9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1.5룸은 한 3%, 그 다음에 2룸은 한 1.5%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굉장히 희소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부동산들이 가격에 좀 가치를 갖게 되는 것들은 이런 희소한 것들이 결국은 높은 가치를 갖게 되니까 이런 지역 내에서 우리가 이런 구조 1.5나 2룸이 되어 있는 구조를 선택을 하시면 월세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익 부분에 있어서도 보너스 팁을 하나 더 드리면 만약에 우리 주변에 대규모에 있는 업무타운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지거나 공원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녹지 공간이 크게 만들어진다면 이런 것들은 시세 차익도 보너스로 나올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한 4가지 정도만 딱 지금 시점에 찾는다고 한다면 저는 저렴하게 사면서도 이제 월세 수익이라든지 차익이라든지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첫 번째 제일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은 데가 경기도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실패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뭐 분당이라고 해서 오피스텔 분당 아파트가 너무 많이 뛸 때 아파트 비싸니까 오피스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샀다가 실패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게 분당은 저희가 분명히 말하지만은 그 업무타운이 아니에요. 주거타운. 이 주거타운에서 오피스텔 투자는 절대 안 돼요. 절대. 위례신도시 오피스텔 절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강남, 도심, 용산, 그다음에 뭐 영등포, 여의도 여기를 벗어난 오피스텔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고 마곡지구 같이 좀 단지가 좀 모여 있는 그런 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업무 지구가 모여 엄청난 지구가 모여 있는 지역의 오피스텔만 하셔야지 그게 성공 확률이 굉장히 올릴 수가 있고요. 오피스텔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통 지금 바닥에 사가지고 월세를 받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은 지금 오피스텔 인허가 물량이 10%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100을 했다 그러면 지금 인허가 물량이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7, 8년 동안은 새 오피스텔 공급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존 오피스텔 가지고 월세를 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피스텔 월세가 떨어질 일은 없어요. 네. 계속 올라가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가 당장 오피스텔을 샀는데 팔 때 오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저렴하게 사서 꾸준하게 7, 8년 동안 월세를 받으세요. 그런데 7, 8년 후에 옆에다 이제 그때 가서 새로 지려고 하잖아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요. 뭐 땅값도 오르고 건축비가 지금보다 뭐 최소 못해도 1.5배 이상은 올라요. 그러면 지금 내가 2억에 짓는 오피스텔이 3억에 짓는 거야. 그럼 땅값까지 하면 내가 그러면 지금 오피스텔 4억에 사면 그 옆에다가 똑같은 오피스텔을 지었더라도 6억 이하로 못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1억, 2억이 뛰어요. 그러니까 그때 팔고 나오는 거예요. 공급이 그때 막 붐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이게 오피스텔, 아파트하고 좀 비슷한 성향이 있는데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아무 데나 사도 되지만 오피스텔은 진짜 정해진 자리가 딱 안전한 데가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자리에서 월세를 받으면서 살면 돼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정말 저렴한 게 있다고 한다면 제가 한 17년 전, 18년 전에 오피스텔 사서 이제 성공하신 분들 뭐 평범하게 이제 되게 뭐 과장하지 않고 평범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서울대 입구역 지하철역, 서울대학교에 있는 들어가는 지하철역 2호선 거기에 오피스텔들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20년 전인가? 그 정도에 한 5천인가 6천 정도에 분양을 했어, 오피스텔 원룸을. 근데 그게 월세를 그 분양받으신 분들이 월세를 2, 30만 원의 월세를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 투자 가치가 절대 없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었어요. 근데 이게 한 3년, 4년 지나니까 2, 30만 원 받는 월세가 40만 원, 50만 원 뛰었어요. 그리고 이 오피스텔 4천짜리가 7천, 8천으로 뛴 거야. 그리고 40, 50, 60만 원 월세가 계속 뛰고 그 다음에 5천에 내가 받은 이 오피스텔 매매 가격 옆에다 새로 짓는 것들이 1억 5천 이하로 공급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5천에 분양을 받았는데 옆에는 1억 인플레이션 건축비가 비싸가지고 1억 5천에 분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게 얼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년 동안 월세 그냥 꾸준하게 올라가는 월세 받다가 네. 수익률 굉장히 점점 올라갔죠. 월세 받다가 그냥 9천만 원에 팔고 나왔어요. 2배 5천에 산 거를. 그러니까 월세, 그러니까 아파트보다 나. 그리고 이분이 대출 받고 샀어요. 그러니까 이 대출도요. 나중에 금리가 낮아지면 그때 가면 또 고정금리가 생기거든요. 네. 그 낮은 고정금리로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받지 말고. 지금은 변동금리지. 네. 그러다 나중에 그 고정금리를 딱 받으면은 이자도 굉장히 싸고 내 돈도 별로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재테크라고 하는 게 한 가지 길만 있지는 않아요. 절대로.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보시면은 굉장히 투자를 할 수 있는 길들이 굉장히 많고 뭐 5천만 원 투자하신 분들 대출 한 3천만 원 대출 받아서 사니까 2천만 원 얼마나 작은 돈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매달 잘 썼고 그동안 그 당시에. 우리 해당원님이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좀 말씀해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오피스텔 투자는 업무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렇게 투자 가치가 높진 않아요. 요즘 거의 안 짓더라고요. 업무용 같은 경우는 이게 사무실하고 경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무실 가격이 굉장히 싸거든요.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잘 가다가 아파트하고 경쟁할 때 한번 팍 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위주로 투자를 하셔야 되고 이 주거용 오피스텔 여러분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파트 단지 옆에 오피스텔 지어놓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실 때 무조건 방 2개, 3개 이상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옆에 원룸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많이 올랐을 때 이게 너무 많이 비싸니까 나는 투룸이나 쓰리룸 오피스텔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붙어서 그나마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업무타운, 도심이라든지 강남이나 영등포, 여의도의 오피스텔 사시는 분들은 원룸이나 1.5룸 투룸 사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돈을 원룸 2개 살 거를 조금 더 큰 거 사는 게 조금 좋다. 안전하다. 왜냐면 전세나 뭐 여러 가지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만 잘 기억하신다면은 주거용 오피스텔 투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유리할 거고 아직까지는 주택수에 들어가니까 좀 불안한데 이거는 아마 주택수에서 빠질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주택수에서 빼준다라는 얘기들이 최근에 좀 있었고요. 또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게 일단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하고 좀 다르게 취득세 중과 자체가 만약에 규제 지역이 또다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중과에서는 아예 제외되잖아요. 그런 그렇죠. 부분도 있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정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취득세는 부동산 투자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아요. 이제 나중에 양도세를 계산할 때 필요 비용으로 취득세는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양도세처럼 공중에 사라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네. 자 이제 오늘 뭐 저희가 많은 얘기는 못 해드렸습니다. 이제 금리하고 네. 그다음에 뭐 서울에 미분양이 났다고 하길래 한번 들여다봤었습니다. 그렇죠. 역시 그 약간 뭐라 그러죠? 이 보여지는 것과 좀 이게 다르게. 좀 다른 그 기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모아주택이라든지 이제 이런
뭐라 그러죠? 무화주택 같은 소규모 예, 재개발. 소규모 재개발들이 앞으로 활성화돼서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 거래할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사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거 거래할 때 제가 주의사항 말씀드렸으니까 그 주의사항 여러분 꼭 지키시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신다. 그거는 약간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변하더라도 그런 진리는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피스 살 때 3가지 주의할 점 우리 이권대님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그것도 여러분들 그거는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갖다가 80% 이상 걷어낼 수 있어요. 80%나 걷어내면 엄청난 겁니다. 그 원칙들은 잘 지키시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재테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오늘 내용은 거의 다 전달이 됐고 여러분들하고 오늘 대화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그죠? 대화도 많이 했고 이제 다음 주 또 저희가 또 다음 주에는 정부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네. 저희도 지금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약간 정부에서 비밀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 방송에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네. 다음 주에 여러분들 꼭 무조건 6시 알람 맞춰놓으세요. 다음 네네. 주 방송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혼자 오시지 말고 친구도 한 2-3분 데려오시면은 훨씬 더 풍성하고 더 좋은 내용 많이 해드리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들으십시오. 자,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자, 다음 주 수요일 날 네. 다시 뵙고 저희가 이제 저기 얘기를 안 했네요. 저희가 저희가 이제 주옥 같은 내용. 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내용을 갖다 여러분들이 해드릴 때 저희가 이 라이브다 보니까 좀 짧게 해드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미나를 저희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틀간 저희가 세미나를 개최하니까 세미나 때 오셔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전해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몽김님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용산 쪽 오피스텔 추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라이브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딱딱 집어드리긴 어렵지만 이게 오프라인에서 원하시면 와서 이제 질문도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달해드리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추천하는 지역들 또 거기 지역의 어떤 특징, 그다음에 어떤 물건을 보셔야 되는지 추천할 물건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니까 들어보신다면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선택은 어차피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마음 편하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번 세미나 할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 사실 지금 부동산이 바닥을 찍고 반등한 이런 대단지 아파트들이나 분양권이나 피부튼 이런 것들 굉장히 많지만 호재도 있고 위치도 좋고 이런데 아직까지 가격이 바닥인 지역들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 시청자분들이 찾는 법 아니면 내가 찾다 보니까 못 찾으신 분들 오세요. 그런 물건이 어디 있는지 이번 세미나에서 제가 확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